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구만 해도 매일 2,000에서 3,000명씩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역의 백신 접종률은 기초 접종 83.8%, 동절기 접종 8.8%로 전국 평균 접종률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60세 이상 접종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데요. 방역당국은 실내 활동이 많은 겨울철인데다 중국발 변이 유입 등으로 감염 우려가 높은 만큼 지금이라도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합니다. 백신을 접종하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염되더라도 중증화율과 바이러스 전파력을 낮출 수 있다고 하죠. 전염병이 참 좋지 않은 게 나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 건강은 물론이고 가족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위해서 코로나19 추가 백신 접종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1월 5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부터 듣겠습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흐름 좋은 모습이고 반대 서울 방향으로도 편안하게 이동 가능하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는 부산 방향과 춘천 방향 모두 정상 속도로 달릴 수 있겠고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창원 방향으로 성서 나들목 구간으로는 속도 조금씩 떨어집니다. 반대 방향으로도 같은 구간 서행으로 이동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대학로 경북대학교 서문 삼거리에서 복현 오거리 방향으로 신호 2번 정도 예상하셔야겠고 구암로는 구암 삼거리에서 구구터널 방향으로 서행으로 이동합니다. 신천대로는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향하신다면 칠성 고가차도부터 차간거리 좁히는데요. 이어 경대교, 도청교, 성북교까지도 답답하게 이동 가능하겠습니다. 반대 방향으로도 차량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대교와 도청교 일대로 서행으로 이동하고요. 팔달교 위쪽으로도 양방향으로 차량 많은 모습입니다. 성서 동로는 조달청 내거리에서 206 내거리 방향으로 신호 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달구벌대로는 만촌 내거리에서 범어 내거리 쪽으로 가까이 하신다면 범어 내거리 신호 앞두고 차량 가득 몰렸다가 이동합니다. 동북로는 효목 고가차도에서 효목 내거리 방향으로 차량골이 길게 이어지는 모습 보이고요. 구마로는 감천 내거리에서 볼리 내거리 방향으로 신호 2번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낮부터 기온이 올라 추위는 잠시 물러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권으로 시작을 했지만 낮 최고 기온이 김천은 7도, 대구와 포항은 8도로 예상됩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내일 오후 비 또는 눈이 예보되어 있는데요. 비나 눈이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3.1도, 습도는 64%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목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의 백경렬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은 뭔가요? 네, 새해 들어서 조금은 밝고 훈훈한 소식을 좀 준비했는데요. 반갑네요. 네, 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사회복지 공무원이 적극 행정에 나서면서 해법을 찾은 사례입니다. 이 대구 달서구 진천역 인근의 무단 점유지에서 지어진 집에 이 수십 년을 살았던 이 80대 A 씨와 이 아들 이야기인데요. 2008년에 달서구청이 이 무단 점유 사실을 인지하면서 이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달서구청이 청구를 했습니다. 네. 올해까지 이 A 씨에게 청구된 누적 변상금이 3,600여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 변변한 벌이가 없는 이들에게 이 돈은 쉽게 변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는데요. 이 A 씨의 아들은 일용직을 나가며 생계를 이어왔지만 A 씨는 또 치매를 앓으면서 이 그마저도 또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 무단 점유지에 거주하고 있으면 일정한 거주지가 또 없어서 이 복지 수혜자가 이 되게 어려운 상황을 이 달서구 공무원들이 좀 발벗고 나선 겁니다. 3,600여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해법을 풀었나요? 네, 2019년 무렵에 이 달서구 토지관리과 직원들이 이 변상 금액이 큰 데다 이 A 씨가 치매를 앓고 아들마저 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이 도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기초생활수급자가
현재 아니라는 사실도 확인하게 됐고요. 예. 복지정책과 공무원들과 이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이 이 사실을 모두 공유했고 이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또 이를 또 거부하면서 시간이 또 길어지게 됐는데요. 네.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설득한 끝에 2021년에야 이 모자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됐고요. 이게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아들이 있지만 최근 들어서 대상자 기준이 좀 완화된 덕분에 이 조건부 유예로 수급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조건 유예로요? 네. 그리고 A 씨가 받고 있는 이 기초노령연금까지 더하면 이 월 받는 지원금이 97만 원 정도인데 네. 지난해 기준으로 2인 최저 생계비는 195만 원이거든요. 이거에는 좀 미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2021년부터는 이 통합 사례 관리 대상자라도 선정을 해서 집에 이 도배와 장판도 또 새로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조만간 이 구청에서는 임대주택 신청 안내도 다시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참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걸 이제 실감할 수 있습니다. 네. 복지 현장에서 이제 공무원분들이 참 많이 애를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복지제도가 어쨌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최대한 발굴하는 쪽으로 이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이 관계되는 해당 공무원은 이 제도가 있어도 이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앞으로도 이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주변 분들이 잘 관찰을 하고 네. 관심을 좀 가져야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고독사 이야기할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가족이나 사회적 단절을 겪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이 주변의 관심이 더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이 주변 분들 다시 한번 좀 살펴주시는 애정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 들을까요? 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이 대형마트 휴업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바꾸려는 이런 그 대구시의 움직임을 두고 마트 노동자들의 좀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대구경북본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어제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대구시의 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 추진 움직임을 규탄하는 이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약 40분 동안 좀 집회를 벌였고요. 그 쇼핑카트 40여 대를 끌고 이 도심 도로 2.2km 구간을 행진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반발 이유는 마트 의무 휴업 평일 변경 자체를 이제 추진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또 이해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의견을 좀 듣지 않고 이런 그 평일 변경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이제 반발 이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를 보면 대형마트의 경우 매월 공휴일 중에서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을 하되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서 이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합의를 거쳐서라고 얘기가 돼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좀 소외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노동자들은 이런 협약이 체결되면 사실상 의무휴업 도입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과 좀 같다며 노동자들을 더욱 장시간 노동과 심야 노동에 내몰면서 건강권과 휴식권 등을 위협하는 협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날 마트노조는 지난달 대구시 등이 이 유통업계와 의무휴업일 변경을 위한 협약식 때 무리를 빚었다는 이유로 노조원들을 경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 당시 출동 경찰관 7명에 대해서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 측에서는 이제 협약식 때 경찰 진압이 좀 무리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달 19일이었습니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이 이런 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맺었는데 이때 마트노조원 47명이 그 협약식장을 찾아서 시위를 벌였거든요. 여기에 대구시가 특수주거침입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이유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마트노조는 조만간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도 이런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로 했고요. 또 의무휴업일 변경안을 추진해서 노동자들의 건강권 등을 침해했다는 점도 문제 삼아서 이 고소 및 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대구시와 마트노조 간에 이제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는데
있는데 대구시 쪽에서는 맡은 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 있는지요? 현재로서 어제 확인을 했는데 일단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앞으로 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 노동자의 의견을 듣는 방안도 고려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단은 그 대구시 민생경제과에서는 대구 기초단체별로 무슨 요일을 좀 휴업일로 변경할지에 대해서 함께 좀 논의 중이라고 밝혔고요. 예. 이달 중에 의견을 모은 뒤 오는 3월쯤에는 이 의무 휴업일 변경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슈는 뭔가요? 네, 관광 예산을 둘러싸고 대구 중구청과 이 중구의회와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경위에 대한 이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고소전으로까지 치달으면서 이 감정 싸움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산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중구청과 중구의회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연말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구의회가 올해 이 집행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중구청에 제출한 관광 관련 예산 77억 원 중에서 52억 원을 좀 삭감을 했습니다. 이에 중구청 간부가 구의회를 좀 찾았고요. 이 자리에서 좀 욕설 논란이 나왔던 건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해당 간부는 중구의회 본회의에 이제 출석을 해서 사과를 했고요. 유교학 중구청장도 유감을 일단은 표했습니다. 예. 일단 그렇게 좀 일단락되는 듯 했는데 이 중구의회의 일부 의원들이 욕설 논란을 일으킨 중구청 간부를 비롯한 관변단체장 5명을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이제 경찰에 좀 고소를 하면서 대립이 심화됐고요. 고소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구의원들이 이 중구청 간부와 관변단체장들을 고소한 이유는 이들이 의회에 찾아와 이제 욕설과 난동을 부렸기 때문이라는데 이에 대해서 당사자는 욕설을 한 건 좀 사실이지만 본회의장과 연결된 이 대기실 의자에 좀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이게 내뱉은 거고. 아, 넘어지면서. 예, 또 의자를 들어서 탁자에 내리치지도 않았다며 의원들을 향한 행동은 더더욱 아니었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상황은 뭔가 갈등이 좀 깊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의원들이 관광 관련 예산을 이렇게 77억 원 중에서 52억 원이나 이렇게 크게 삭감한 이유가 있나요? 네, 이 삭감된 관광 예산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인성 아르스 공간 조성이 35억 원, 이 동성로 미디어 아트 구축에 9억 원, 대구영무소 역사관 조성 사업 5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중구청과 중구의회 간의 갈등은 이 관광 사업 예산 삭감, 그 중에서도 인성 아르스 공간 조성 사업이 좀 핵심이었습니다. 이 35억 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예. 만약 예산이 통과됐다면 올해 1월부터 에코 한방 웰빙 체험관에 인성 화백의 작품과 유품 등을 배치하고 문화예술 전시 체험 공간으로 조성해서 관광지로 삼을 계획이었는데 이 중구의회가 사업의 타당성 또 효율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 전액 이 삭감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네, 이인성 아르스 공간 조성 이 좀 사업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 사업은 지난해 2월 그 중구청과 이인성 화백 유족 측이 이인성 화백의 예술 세계 계승 및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좀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좀 추진이 됐습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유족은 이 화백이 작고한 비인이 이제 73년 동안 좀 복원해온 그 유품 780점과 관련 연구 자료를 중구청에 기증하고 이 구청은 그의 예술 정신을 기리는 공간을 에코 한방 웰빙 체험관 건물에 조성하기로 했다는 건데요. 이제 기존에 있던 건물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명은 이 화백이 그 1937년 중구에서 운영한 아르스 다방에서 이제 이름을 따온 겁니다. 지난해 하반기 중구청이 맡긴 연구 영역의 결과를 보면요, 그 이인성 예술 공간은 미술과 뮤지컬, 미디어 아트를 결합한 복합 문화 공간을 좀 조성을 하고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소장품 기반의 실감 콘텐츠를 제작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상 1층에는 아르스 다방을 포함한 미디어 아트, 또 실감 공연을 위한 공간이, 그리고 지상 2층에는 그 작품 전시관과 이인성 작품 실감 미디어 아뜰리에 복원 공간이 좀 들어갈 계획도 담겨 네. 있습니다. 네, 이제 구청에서 연구 용역까지 진행을 했던 한 그런 사업인데 구의회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중구의회 회의록에 남겨진 의원들의 이 반대 이유를 보면 이인성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점,
또 시대에 맞지 않는 미디어 아트로 예산안이 짜여져 있다는 점, 이 공간이 협소해서 연구기관마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이 낮아 보였던 점, 이 100% 구비 사업임에도 예산 설명서 내용이 이 불충분한 점을 이 반대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네. 의회 내에서 현재 이 재건이 논의 중인 이 중구 이 북내동의 인성 고택 인근에 이 기념관을 새로 짓는 방안도 이 대안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중구 의회와 중구청에 따르면 이 인성기념사업회가 이 한방 웰빙 체험관 자리를 지금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념관을 새로 짓지 않고 이 기존에 있던 한방 웰빙 체험관 자리에 이제 이렇게 조성하자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집행부 예산이 의회에서 깎이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게 욕설과 고소장까지 갈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회가 좀 특정 사업의 예산을 좀 삭감하라 할 경우에는 이 집행부의 소명을 듣는 게 뭐 당연한 절차입니다. 예. 예산 삭감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 태도를 보면 당의 사안의 중요성이나 이제 우선순위가 좀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이를 참고해서 최종 삭감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좀 일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이 좀 불명확하거나 구체적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이 집행부 담당 부서의 소명을 좀 들여보면 그 의문이 좀 해결되는 게 이제 당연하잖아요. 설명을 드리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양측의 말이 조금 좀 엇갈리는 게 중구 의회 측에서는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가 사전에 구의회와 또 논의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요. 이 집행부인 중구청 입장에서는 또 사업에 대한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의회가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네. 일단 중구청은 공간 규모가 좀 작더라도 콘텐츠를 강화해서 이 좁은 공간의 한계를 좀 이겨낼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추경의 예산을 한 번 더 올려볼 생각이라는 입장을 좀 전했거든요. 그래서 이 인성 아르스 공간 조성 사업의 타당성을 두고 올해도 이 의회 내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공간을 그러면 전환하려고 했던 이 에코 한방 웰빙 체험관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공간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중구청이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면서 지난해 4월 말부터 이 전시실은 문을 닫았고 또 한방 운영 공간 역시 지난해 말까지만 운영을 했습니다. 현재는 1층에 있는 전통 찻집만 네. 이용할 수 있고 사실상 이 사업이 결론 나기 전까지는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체험관이 양령시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령시 안에 이인성 아르스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양령시가 지금 뭐 좀 쇠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구청은 이런 양령시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관광 콘텐츠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구상입니다. 그래서 이인성 아르스 공간 조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 중구의회는 양령시 한방특구의 존치 여부가 좀 이제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방특구와 관련성이 없는 이런 이인성 화백의 공간을 조성한다는데 조금 회의적인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자체가 이제 관련성이 좀 적다 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자,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데다 또 소통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관광 사업 예산을 둘러싼 이 중구청과 중구의회의 갈등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동안 단체장과 이 지방의원이 같은 정당 소속이면 별 문제 제기 없이 예산안이 통과되는 게 관례적이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갈등하고 있는 중구청장과 이 중구의원 대부분이 같은 정당 소속입니다. 제가 추가적인 취재를 좀 해보니까 좀 쓴소리를 하고 싶은 부분은 이 같은 정당 내부에서 풀지 못한 부분, 쉽게 말하면 의회 내에서 의원들 간에 서로 뭐 상임위원장 자리라든가 예. 의장, 부의장 이 자리 배분 문제에 있어서 서로 갈등이 있으면서 이게 좀 확전된 모양새거든요. 사업에도 뭔가 연결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 사업 자체는 필요한데 계획이 불분명하다면 이 부분 맞춰가면 될 만한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논쟁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이 중구 의원들에게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삭감을 할 거면 반대할 거면 근거가 좀 더 명확해야 됩니다. 인성이 인지도가 낮다고 하는데 이 전국적인 가치가 있어서 더 알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시대에 맞지 않는 미디어 아트다.
있다라는 지적인데 이게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는 게 의원들의 좀 자의적 판단입니다. 예술과 문화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하기 시작하면 이 검열 우려도 있거든요. 네. 이 부분도 앞으로 좀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하려면 근거가 분명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네. 납득할 만한 근거가 필요한 거죠. 백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중고가 지금 뭐 그 전 단체장 때도 그렇고요. 근대 문화를 좀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들을 좀 많이 하고 관광에 좀 사업을 벌이는 게 좀 두고 있는 게 맞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임기에서도 계속 이런 부분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좀 뭐 집행부와 의회 사이의 소통 부족 때문에 좀 벌어진 일이고 소통 부족이다. 예, 이제 뭐 사업 관련된 설명을 또 제대로 하지 못했다. 우린 뭐 들은 바가 없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뭐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많이 이루어져서 뭐 관련 사업을 좀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생각이 이 들었습니다. 지역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좀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의 백경열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덟 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계획들 많이 세우시죠. 악기를 배워보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학 공부는 빠질 수 없는 그런 계획인데 자 이럴 때 여러 명이 이제 편안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는 곳이 있다고 하네요. 함장생활문화센터 서유리 리포터가 다녀왔다고요? 네, 수성구 상동에 위치한 함장생활문화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총 4개 층으로 돼 있는데요. 5명 이상이 동아리 활동이나 프로그램 성격의 단체 활동을 할 때 쾌적하고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곳에서 색소폰 연습을 하는 분들의 소리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수성문화재단 송석현 담당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힘찬 노래를 해보겠습니다. 진또배기가 어때요? 함장생활문화센터는 수성구에서 최초로 만든 생활문화센터입니다. 3층은 다락방이라고 조그만 공간이고요. 거기는 강의보다는 조그맣게 뭐 이야기나 그렇게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관했을 때 이게 어떤 공간이 다시 생기니까 주민들이 되게 너무 좋다고요. 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해주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저희 수성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저희가 정기 대관 신청을 받거든요. 거기서 신청하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연주를 하면 참 좋은 시간 되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날 센터 공간을 이용한 분들은 퇴직 공무원들이었는데요. 애정을 쏟을 수 있는 활동을 찾아서 꾸준히 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14분이 모였는데도 이 불편함 없이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이었고요. 단원들은 연습으로만 그치지 않고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양로원 등지로 찾아가는 공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수성상록 색소폰 지휘를 맡고 있는 김옥순입니다. 단장님께서 연습실을 굉장히 찾으시러 다니셨어요. 그래가지고 함장 여기 문화센터에 연습실이 있다는 거 어디서 들으셨는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여기 신청해야 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같은 은퇴 공무원들이 참 필요로 하는 이런 교실을 빌려주셔가지고 제가 그동안 어르신이죠. 저로 봐서는 다 선배 선생님이신데 모시고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됐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색소폰의 그 은은한 정말 그 매력적인 소리가 중독성이 있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도취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연습 시간이 이제 수요일 날 오후 3시에서 5시까지인데요. 다른 연습실에 가보니까는 그 전에 지하 연습실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고요. 들어와 보면은 정말 이렇게 좋은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직원들도 정말 친절하시고요. 그래서 저희 욕심은 이제 오랫동안 여기서 연습하고 그다음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연습을 해서 공연으로 또 재능 기부도 한다고 하니까 참 멋지네요. 네, 맞습니다. 이 함장마을이라는 이름은 주역에 나오는 동인과 함장에서 가져온 말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빛이 난다는 동인 함장의 의미에 걸맞게 이 함장마을에서는 단순한 공간 사용을 넘어서 주민들이 함께 지역을 더 아름답게 빛내고 있었습니다. 네. 작년에 코로나가 완화됐을 때는 이 대관을 하고 있는 10팀 이상의 음악 동아리와 함께 함장 생활문화센터 축제도 열었다고 하는데요. 4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또 잘 끝내고 나니까 정말 뿌듯했다는 담당자의 말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함장생활문화센터는 그 상동에 계신 주민분들이 문화 여가 생활 활동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었던 공간이고요. 2021년 5월 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동아리 활동도 하시고 책도 보시고 간단하게 커뮤니티 활동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센터입니다. 지하 1층은 연습 공간이고요. 음악이나 댄스 같은 프로그램 많이 진행하시고요. 2층에서 다양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냥 자기 집처럼 그렇게 많이들 사용해 주십니다. 집 주위에 있으니까 되게 쉽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모든 시설 이용은 무료로 제공하니까 오셔가지고 이야기도 하시고 동아리 활동도 하시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신데요. 청소년 분들이 이용이 조금 적거든요. 아마 학교나 수업 때문에 활동을 하는 게 좀 제한이 있긴 한데 청소년 분들이나 가족들끼리 좀 더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고요.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쪽 대체로 맑겠고요. 낮 기온 4도에서 9도 분포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요. 대구와 일부 경북 내륙 지역, 경북 북동 산지 등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계속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1월 5일 목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